제가 5월 이제 취재원 기자로서 여러분 앞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80년에는 강주에는 전남일보와 전남매일신문 딱 신문사가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신문들이 조간에 발행이 되지만 그때는 두 신문사가 석간에 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10시 반쯤 마감되고 12시 전에 신문이 발행이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80년 5월을 맞이해서는 저는 매일 전남대학교로 출근을 하다시피 해가지고 전남대학교 안에서 모든 전남대학교 학생들 활동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4일, 15일, 16일 이렇게 대학 교수들과 함께 학생들이 도청 앞으로 나와서 골기대를 하고 횃불을 가지고 그 횃불이 16일 날 분수대에서 밝힌 횃불이 87년도에 2008년인가요? 서울에 촛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좀 영상을 한 4분짜리 하나 보고 사진을 하나씩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5.18 항쟁을 취재를 하면서 주로 19일 날이 월요일이었거든요. 월요일 날에 일요일 날은 18일이었고 18일 날은 제가 다니는 호남동 성당 본당의 날이라 해서 증심다 편백나무 숲에서 야외 미사를 드리는데 시내에서 온 분들이 강주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금남로에 뛰쳐나와 보니까 금남로가 체류가스가 아주 범벅이 되어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걸 취재할 위치를 보기 위해서 보고 있는데 체류탄이 제 다리에 떨어져 가지고 제가 피가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쩔룩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제가 19일 날 전일 빌딩에서 전부 사진을 찍어서 마감 시간에 앞에서 와서 신문에 내려고 했는데 당시에 검열 때문에 사진커녕은 기사 한 줄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뒤로 강주 시민들이 기자들을 보면 잡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공수부대도 무섭고 경찰도 무섭고 저희들은 시민도 무섭고 대학생들도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숨어서 찍는데 숨어서 취재를 하는데 만약 공수부대가 어떤 놈이 사진 찍어 하면 저희들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제 숨어서 취재를 했고 그리고 이제 20일 날 전남매일 신문 젊은 기자들이 신문을 전부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사진을 찍은 대로 그렇게 해갖고 신문을 만들어서 강주 시민들한테 뿌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컴퓨터로 신문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지만 옛날은 조판이라고 해갖고 할자로 이렇게 만들 때입니다. 또 동판에 사진을 만들어서 신문을 만들고 했는데 간부들이 그것을 알고 와서 그 조판을 엎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전남매일 기자들이 우리는 보았다. 시민들이 개 끌려가고 피를 흘리는 모습,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그러나 한 줄도 쓰지 못했다. 그래서 펜을 놓는다. 이런 식으로 사직서를 놓고 각자 헤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계엄당국에서는 각 간부들을 동원해서 신문사 기자들이나 윤정기 돌린 사람들을 나와서 신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누가 나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헤어진 가운데서도 저는 강주 역사는 내 손으로 기록해야 했다는 그 마음으로 전일빌딩에서 줄어서 숨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일 날은 저녁 내내 시위가 됐는데 21일 날 아침에 한국은행 앞에 시체 두고가 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시민들이 차근차근 막 모여들고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수부대가 언제나 전일빌딩 앞에 하고 관광호텔 앞에 제일은행 앞에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는데 그 시민군들에 의해서 차츰차츰 밀려납니다. 그리고 도청 앞까지 밀려나거든요. 그래서 도청 앞에 밀려난 것을 보고는
시민들, 흥분한 시민들을 보고 전입빌딩이 있다. 저도 들어간다는 게 공수부대 사이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공수부대 사이 들어갔는데 잘생기고 덩치가 큰 대위 하나가 자꾸 통신병한테 발포 명령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다그칩니다. 근데 통신병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이럴 거예요. 그 민간인은 유일하게 발포 명령 소리를 제 두 귀로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대위 명찰을 보니까 차정한 대위였습니다. 그리고 통신병은 명찰을 보려니까 이렇게 그 장비를 맸기 때문에 명찰이 보이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사이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통신병이 계속 발표는 안 떨어졌다고 이런 얘기하니까 그 대위는 자꾸 다그치고, 그러는 순간에 제가 이제 시계를 보니까 12시 40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또 지난다 싶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한 10여 분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신병이 발포 명령이다 하니까 그대로 차대위가 발포해가지고 발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살겠다고 도청 안에 들어가지고 도청에서 서울성 기자들 몇 명하고 일본에서 AP통신 미카미상이라고 파견된 그 기자를 만나가지고 도청 담장을 넘어서 대도여관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도여관에 1층에가 있는데 총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수부대가 전부 조대로 퇴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총소리가 나서 대도여관 옥상 5층에 올라보니까 충장로 일가 앞에 도심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신주 뒤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금남로고 사람 하나가 없습니다. 어디로 숨었는지 다 숨어버리고, 근데 사람 하나가 툭 떨어진 거예요. 총에 맞아서.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다 대도여관 옥상에서 망원으로 찍었죠. 그러고는 좀 있으니까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끌고 그 인도로 이제 가는 장면 같은 거 전부 찍고 그랬습니다. 좀 이따 이제 그런 것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찍고 그 다음에 그 21일 날 발포가 할 때 발포 명령 소리를 제 두 귀로 분명히 들었는데도 지금까지 발포 명령자는 밝혀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22일 날, 그러니까 21일 날 도청에 다이너마이트가 있다고 해갖고 폭파하면은 우리는 대도에가 있는 사람 다 죽는다. 그래서 제가 그 서울성 기자들하고 일본 미카미사하고 강주 천변을 해서 호남동 성당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호남동 성당으로 피신을 하니까 또 서울에 내려온 기자가 월남전에 갔다 온 기자가 전쟁이 나면 교회는 집결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무장한테 얘기해서 호남동 성당 건너편에 신생여인숙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자라고 저는 그 호남동 성당 이강중이 보수코랑 친구하고 호남동 성당 2층에서 또 잠을 잤죠. 그러니까 그 이튿날 이제 자고 나오는데 도청 앞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집회를 하는데 도청 옥상에가 조기가 팔랑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망원렌즈를 내서 그것을 찍는 순간에 시민들이 간첩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곤욕을 치른지 모릅니다. 멱살도 잡히면서, 그러니까 며칠간을 저녁에 건물에서 자고 굶고, 그러니까 저는 총알도 무서웠지만 춥고 배고픔이 훨씬 더 저한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도 없는데 시민들 멱살 잡고 흔들고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저 전남매일 신분증을 보여줘도 기자놈들은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어째 그 이제 피 흘린 그 다리는 이끌고 걸어서 기독병을 갔는데 기독병을 가니까 사람들이 막 피 흘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집에 들어가서 나와서 밥을 먹고 또 27일부터 취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소년체전이 강원도 춘천에서 열리게 돼 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시대 때 전국체전, 소년체전도 카드 섹션도 하고 아주 호화스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춘천에서 7월 말쯤에 소년체전이 열립니다. 그래서 강주 선수들, 그러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 선수들을 열차를 타고
서울역을 해서 강원도 춘천역에 내려서 보니까 강주 하늘에 떠다니는 군용 헬기들이 춘천에 막 둥둥둥 막 떠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그 어린애들이 이렇게 보고 그때 생각이 나서 뭐 육상 같으면은 대한민국에서 강주 전남 강주가 전국에서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도 육상을 꼴등을 하더라도 전부 격려를 해주고 이런데 저희들이 전남 모자를 쓰고 식당에 가면 강주 폭도놈들 때문에 이 더울 때 취재를 한다고 노골적으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 들으라고. 그래서 이렇게 언론을 차단해버리고 전화기 총신을 차단해보니까 외부에서는 진짜 강주 시민, 전남 도민들을 폭도로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와서 중요한 필름을 현상을 해가지고 그때 흑백 필름은 현상을 막아갖고 좀 놔두면 변질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9시 통행 때 밤 내내 회사에 나와서 혼자 그 수세를 전부 해서 지금까지 필름이 변질 없이 그래서 그 내가 필름을 포시 필름으로 만들어서 5.18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된 1990년도부터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막 한등기 그때는 PPT도 없을 때입니다. 한등기로 대학생들한테 5.18 항쟁을 알린데 10년이 지나니까 관심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강주 출신 대학생들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5.18 44년도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제 5.18 기념재단 도움으로 독일도 다니고 미국도 다니고 또 그리고 부산, 대구 가서 사진전도 하고 5.18 항쟁을 많이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4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고 사진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전재수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예요. 거기는 그 바로 앞에 쏴버린 거예요. 앞에 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에서도 이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악인하게 해놔놓고 저거 안 했다고 오리발 내놔요. 진짜 이 분해서 못 살라. 진짜 죽어야 있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홍수부대가 와가지고 막 들어와서 이제 사람 막 다 죽인다 그래. 그래서 그냥 나와봤지. 나와보니까 막 eng인대로 두드러 패더라고. 무조건 때려. 지나간 사람 다 때려버려. 홍수부대 앞을 지나간 사람. 대가리 막 뭐 시키면서 이제 막 뒤에서 두들면서 목뒤를 두들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렬이 되니까 한참 일어섰다 앉았다 하고 이제 대가리 막 하다 나서 하나는 뒤돌아와갖고 뒤에 두들맞더라고. 뒤돌아본다고. 나 그걸 쫙서 목격했으니까. 눈동자 반드시 안 해갖고 눈 알을 지져보려고 담뱃불 딱 갖고 와요. 그러면 이 눈 꺼풀이 워낙 빠르더만 손동자보다 딱 태우려. 그럼 눈 꺼풀이 화상을 입는 거야. 눈동자를 태우려고 했는데 내가 움직이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강주를 언젠가는 진실은 밝혀질까 아니냐 싶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남겼다. 그래 글은 아무리 써도 안 믿고 공수부대나 이제 계엄당국에서 부정을 해보면 안 되잖아요. 옥상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니까 사람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 이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뒤로 도심 빌딩 그 옆에가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끄집어 가고 우리가 그걸 찍을 때 그 사수가 우리를 봤으면 저격수가 봤으면 우리를 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차에다 이유도 없이 쏘아버린 게 그냥 아무 딴싸움 못 해줘. 차가 너무 도망도 못 가고 일단 하기는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조건 쏘아버린 게 그냥 아무 정신이 없어요.
도청 마지막 생존자 17인 시체 안에 저희 삼촌이 들어 있었어요. 항쟁을 마치 폭도로 취급하고 그리고 그들의 가해 그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사실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5월 항쟁 때 돌아가신 여러 그 영령들을 생각하면 그걸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갖고 역사에 대한 반성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여기 사진은 이제 5.18하고 관계 없습니다만은 2018년도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연합장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뭐냐면 일본에 온자탄이 터져서 그 동생, 죽은 동생을 자기 형이 업고 화장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맨발로 왔고 저 형이라는 사람이 입술을 깨물고 피를 흘렸다는 그것을 설명과 함께 전쟁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연합장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5월 초에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단식을 하고 반민족 세력의 이 상여를 메우고 다니면서 이제 그 교내에서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내에서 시위를 하면서 이렇게 꼭 그 횃불을 들고 또 시위를 하고 이런 사진을 보면 우리 국민이 3.1운동을 했던 우리 국민이 맨손 쥐고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 3.1운동을 연상케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관현 씨입니다. 이 박관현 씨하고 당시 서부경찰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때 서부경찰서 김용수 총경하고 합의를 봅니다. 우리를 이 교문 밖으로, 이 중흥동 쪽입니다. 중흥동 쪽에서 교문을 열어주게 해주면 저희들이 구호만 외치고 학교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장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와서 이렇게 학생들이 교문 밖에서 여기서 계엄령 해제라 또 이런 것 해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항상 경찰은 이렇게 페포 차를 전남대학 교문에다 대놓고 이렇게 학생들 시위를 막고 그랬었죠.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폐활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5월 14일, 15일에 이게 대학교 교수들 앞세우고 학생들이 금남로를 통해서 그 분수대 글이 모여들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신력 근방에서 고등학생들도 이 시위에 참여한다 했고 책가방을 메고 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청에는 언제나 하면 꼭 대형 태극기가 등장을 해서 분수대 위에다 올려놓고 집회를 가지고 그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은 이 대학생이나 젊은 시민들이 분수대 근방에서 주먹을 쥐고 이렇게 구호를 외쳤습니다. 뭐 몽둥이를 있습니까? 돌멩이를 들었습니까? 총을 들었습니까? 이건 이제 도청 옥상에서 전입 빌딩을 배경으로 해서 그 대형 태극기는 언제나 분수대에 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어서 여기서 하는데 박관현 씨가 올라와서 연설을 하면요 너무 관중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생각할 때 박관현 씨를 생각하면 꼭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그 꼭 유세를 그렇게 잘했습니다. 하여튼 박관현 씨가 그렇게 잘했고 사람들이 경청을 하는데 조용히 경청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당시 광주 시내 다녔던 택시들인데 분수대 근방에 지나간 택시들이 그 박관현 씨나 시민들 연설을 듣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택시들이 모여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6일 날 이 분수대 근방에서 이 횃불을 밝히고 정부는 계엄 당국은 민주화 계획을 발표를 해라. 5월 16일 날이 금요일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횃불을 밝히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횃불을 들고 금남로를 통해서 전남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금에서 이게 밝히고 토일 그러니까 토요일 날 17일 12시 밤 12시를 기해서 24시를 기해서 계엄령이 전국에 확대가 되지요. 보통 계엄은 그 당시에 제주도를 제한 그때 계엄이었는데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돼 가지고 이 횃불을 밝히고 그랬는데 이 학생들이 횃불을 밝히고 가면서도 민주화 그리고 저희들도 생각해도 계엄이 확대가 되면서도 군인들이 공수부대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전입빌딩 앞에는 YMC 사이에는 이렇게 장갑차를 가운데 두고 공수부대들이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칩니다. 이거 이 집중 바리케이트고 관광호텔 앞에 치고 또 제일은행 앞에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시민들이 가는 시민을 붙잡아서 다른 시민들이 보는 줄 모르게 올랐는데 우리는 또 건물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볼 수 있고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또 경찰이 신문은 제가 해가지고 또 상무대나 그런 데로 또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이 젊은 사람이 카톨릭 센터 1층 지금 5.18 기록관 1층에 하원이 있었습니다. 그 하원의 젊은이가 공수부대가 쫓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분이 얼마나 곤봉으로 맞았더니 눈알이 빠지려고 하고 이것은 이제 선교사 외국 사람이고 여기에는 CBS 노병우 기자였습니다. CBS가 그때 카톨릭 센터 7층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병우 기자가 재치 있게 그 옆에 박윤식 예가 거기 원장 선생을 가운을 빌려 입고 이 들것에 해가지고 다른 시민들하고 가고 해서 그 분수대로 갔는데 분수대에서 앰뷸런스가 와서 전대병으로 옮겼는데 지금은 이분이 이제 그 하원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하원 주인인데 지금은 정신이 이상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평소에 보면은 경찰들이 쫓고 할 때는 이 학생들이고 이 신발이 고무시고 운동화이고 벗겨져 갖고도 도망가고 그랬던 거죠. 그 신발입니다. 이 신발이 지금 기록관 1층에 전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일 날 저녁입니다. 20일 날 저녁에 이 버스 이렇게 그러니까 시민들도 공수부대가 하도 하니까 이 시내버스로 바리케이트를 치면서 차근차근 앞으로 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이렇게 오고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5.18 그 행사 전 17일 날 행사에는 버스들이 등장하면서 태극기가 이렇게 흔들리고 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이때를 생각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에 불난 차가 그 광주 CBS 차였습니다. 그 카톨릭 센터 앞에도 있었지만은 왜 기독교 방송 차가 제일 먼저 불이 나냐면 보도를 못 온다고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혼이 납니다. 그래서 이 금남로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하고 그랬었죠.
이건 이제 그 무등국장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식당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그 주먹밥을 만들기 위해서 큰 다리에다 쌀을 싣고 주먹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짓는 그 식당 아주머니들입니다. 이 아주머니들. 근데 이 아주머니도 저도 잘 알거든요. 이 식당을 그 전에 전남매리 있으면서 가깝고 그래서 밥도 싸고 그래서 많이 다녔던 집인데 이 아주머니가 안 계신가 통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20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20일 날 저녁 내내 도청에서 노동청 사회가 저녁 내내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그때 그 MBC도 불이 나고 그랬었죠. 그 신역 앞에 KBS도 불이 나고. 근데 이제 이 자동차가 이것은 그쪽이 아니고 제가 옆에 가 있었는데 그쪽이 아니고 금남로 쪽입니다. 금남로 쪽에 이렇게 버스고 이 공수부대고 이렇게 대치를 하고 시민들하고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때 화염병을 던지는 시민들 이렇게 자동차로 바리케이드를 쳤던 시민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21일 날 이렇게 흥분한 시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19일 날 공수부대들이 군가를 부르면서 금남로에서 충남로 쪽으로 이렇게 지나간 것입니다. 장갑차는 여기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니까 군가만 들어도 시민들은 부끄러워지죠. 제가 오늘 주제가 우리나라 군인은 언제 와요 그런데 저희 애기 엄마가 초등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선생님 우리나라 군인은 언제 와요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뽑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공영터미널에서 대이동 공영터미널에서 관광호텔 앞에 금남로를 통해서 하순 쪽으로 가는 시외버스입니다. 여기에서 한 20여 명의 시골 분들이 타고 계신데 무조건 버스를 세워서 유리창을 두드려 깨고 체류가스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그대로 여행을 오요. 이 버스를 그냥 지나가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날은 길에 간 사람을 또 공수부대가 무릎 꿇혀놓고 또 장갑차 뒤로 와서 또 두들겨 패고 또 상무대나 50으로 연행을 해갔던 장면이. 이것은 이제 그 19일 날 상황인데 이 부부처럼 보이는 사람이 길을 걸어오는데 여자도 피투성입니다. 남자도 피투성이고 근데 이 여자가 손수건을 내서 남자 얼굴을 닦아준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크로스 안장을 찬 공수부대들입니다. 이 크로스 안장을 탄 적십자 안장을 탄 군인들은 적군도 생포를 했더라도 피를 흘리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공수부대들이 두들겨 패고 그랬었죠. 이것은 이제 한 젊은이를 금남로에서 차근차근 연행해 옵니다. 오면서 또 두들겨 패고 또 그래가지고 장갑차 페프보차 뒤에서 이 곤봉으로 얼마나 두들겨 팼는데 이걸 제가 전입빌딩 5층에서 찍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전부 피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내가 이 사람이요 하고 나타난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과 장소가 완전히 틀려요.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안 나타났던 거 보면 이 젊은이가 죽었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부처럼 온 사진, 이 사진 5월 19일 날 찍어서 신문에는 보도를 못 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 우리 그 사회부장인 문순태 씨라고 그 소설가 계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형님이 예신해 좀 주시오. 사진을 빼서 제가 주면서 예신해 주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저는 전입빌딩이나 나가서 사진을 취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했는데 이 사진을 전부 외국에서 보도를 되고 이제 나중에 예신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사진을 보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봤을 때 조그만 나라 조그만 곳에서 폭동이 났다 한들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보낸 사진 AP나 UPI 통신을 통해서 외국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걸 보고 외국 기자들이 많이 안 오라고 외국 기자가 그런 증언을 한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크로스 안장은 참 공수부대입니다. 지금 적십자 표시가 이쪽으로 돼가지고 잤는데, 이것이 이제 외국에 보도되니까 6월 2일 날부터 신문이 재발행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공수부대가 와서 이 사진을 찾으려고 혈안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을 지나니까 제가 방림동 3일 아파트 살 때 집차가 와서, 그 보안대 집차 와서 우리 집을 문을 두리면서 뭔 일이냐고 그러니까, 선생님 와서 전부 사진 좀 빼주시오. 내일 아침에 동이 트면 헬기를 타고 전두환 당군한테 강주 피해가 이렇게 크요, 보고를 하려니까 좀 사진을 빼주시오. 그렇게 정중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외국에 보도된 사진을 찾기 위해서 했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런 그 공수부대 만행 필름은 우리 집 천장에다가 저 애기 엄마도 몰래 숨겨놓고 다른 사진만 나와서 전부 뺐는데, 그 보안대 중령이라는 분은 제가 암실에서 작업하고 있을 때 밖에서 의자에서 새벽까지 그대로 졸지도 않고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뺀 적이 있는데, 이런 사진들은 전부 그 제어하고 있었죠. 이것이 이제 그 아까 노동청 앞에 저녁 내내 시위가 계속됐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20일 날 저녁에 계속되고 21일 날 발표가 됐던 것이죠. 이건 이제 20일 상인데 시민들이 차근차근 해갖고, 그때 카톨릭산 앞에 여기 도민 체연 이런 아치가 있어서 옛날에 SBS가 모래시계 할 때 이 아치를 만들어서 또 연속극을 만들고 그랬었죠. 이거 보면은 항상 이 뒤에는 경찰들, 이 공수부대한테 경찰들도 혼납니다. 그래가지고 막 물러나라고 하고 자기들이 앞장서는데 차근차근 시민들에 의해서 밀려나죠. 그리고 이제 오다가 또 이런 식으로, 예, 버스가 항상 있는 것은 바리케이트용입니다. 거기 그냥 공수부대가 장갑차를 못 오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오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놀이도 한 번씩 하면서 또 공수부대를 밀고, 그리고 차츰 밀고 온 것이 도청 앞까지 온 게 공수부대가 이제 평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점퍼를 입었지만은 나를 보고도 뭐라고 누가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후회스러운 것은 공수부대가 발표명령 됐다 할 때 총을 들고 쐈을 때 카메라를 점퍼 속에서 내서 쏴는 장면, 금남로에서 쓰러진 사람을 찍었으면 더욱더 기자정신이 있었다 생각됐는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 거기서 제가 사진을 찍었으면 또 저도 조대나 어디 끌려라서 총살을 당했잖아요. 그런 생각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도여관 옥상에서 있는데 그 도심 빌딩 바로 앞에 전심지 않는데 여기에서 사람 만나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계속 어디 숨어있던 사람들이 총소리가 안 나니까 이 사람을 끌고 간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저격수들이 그러니까 곳곳에가 숨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공수부대는 도청 앞까지 밀려났다가 조대로 퇴각을 했는데 곳곳에서 저격수들이 있어가지고 싼 것이죠. 근데 도심 그 여관 옥상에서 우리를 봤으면 쐈을 거 아닙니까? 저하고 중앙일보 이창성 기자하고 둘이가 있었는데 저를 봤으면 쐈을 거이고, 그리고 있으니까 금남로에서 군용 헬기가 와서 총을 저희한테 겨냥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막 보이면서 살려달라고 해서 저는 여관으로 내려왔었죠. 그리고 이렇게 끌고 간 장면이고, 그리고 이 군용 헬기들이 곳곳에서 해가지고 어디에 사람 많다 이렇게 무전으로 알려준 것 같아요. 이걸 이제 그 도심
그 여관 아니 그 대도 여관 옥상에 있으면서 구종 헬기가 우리를 겨냥했던 사람, 구종 헬기가 돌아서면서 가면서 이 전일 빌딩을 배경으로 이 헬기를 찍었던 것이죠. 그리고 22일 날 호남동 성당에서 제가 나올 때 우리 수녀님이 전후된 바구니 그 시장 바구니 있잖아요. 거기에다 카메라를 숨기고 다니라 해서 저는 항상 카메라를 2대씩 끼거든. 하나는 망원, 하나는 와이드하고 표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다녔을 텐데 그 수녀님이 이제 현해된 것을 거기다 숨기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도청 앞에 나올 때가 10시 반이었습니다. 20일 날 오니까 도청 옥상에가 이렇게 조기가 팔랑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을 막 망원 렌즈로 찍는 순간에 간첩 나타났다고 제가 곤욕을 치렀던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5.18 10주년부터 5.18이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이 되면서 지금까지 각 관공서가 5월 18일 날은 이렇게 조기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는 신문이 배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전일 빌딩 앞에 여행사가 있었습니다. 여행사 철문에다가 이렇게 박을 붙이고 시민들이 이걸 소식으로 하죠. 그때 근데 미국에서 엄청 큰 함대가 오고 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구하라는. 근데 그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아 자동차가 이런 그 장갑차를 만들고 그랬었죠. 거기에서 이제 시민들이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할 때 다니고 있는 장면이고, 이것을 이제 강목을 들른 시민들이 태극기를 해가지고 앞서고 시내를 다닐 때 한 시민이 박수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건 이제 5월 25일쯤에 공수부대가 할 때 도청 앞에서 전두환 하영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 아까 영상의 끝에 전두환 씨 나왔지만은 전두환 씨가 그때게 기자가 물었을 때 제가 어찌게 됐든 간에 강주 시민들한테 미안했노라고 말 한자리 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무속은 저희가 전남에 있을 때 6월 2일자 그 복간이 되면서 편집국장이 칠판에 써줍니다. 사직서. 그래가지고 사직서 해가지고 사직서를 사표를 내서 다 걷어서 사장실로 편집국장이 가서 반려가 되면 살고 반려가 안 되면 또 다시 사직서를 썼습니다. 근데 또 쓰고 하는 것은 그 사장실에서 보안대다가 누구누구 이렇게 했다 하면 보안돼서 아이 없네요 하면은 다시 사직서를, 그래서 저희들이 사직서를 꼭 5번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뭡니까 이제 신군부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쓴 놈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5.18 보상협의회 제8차인가요? 지금 이번에 해직 기자가 포함이 돼서 지금 신청을 하고 그랬었죠. 이게 이제 운구 반장이 시내 곳곳에다가 죽어 있고 썩어 있는 사람들 시체를 모아서 전남 도청 안으로 들어온 장면입니다. 그때는 이제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보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도청에서 경찰국 사이로 간 이 길에서 바로 확인이 된 사람은 태극기에 대해서 상무관으로 이 칸이 옮깁니다. 그래서 이때 보십시오. 27일 날 이 초파일 어느 탑이 있는데 시계탑이 있고 이 안에 뭔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얼마나 총을 쏴서 했는지 이 천이 갈기갈기 찢어진 겁니다. 이거 다 천이 찢어지고 나무 탑을 그런 거 했던 이 스피커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YMCA에서 여기에서 신협을 했던 한 사람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납니다. 이 사람이 여기 지키고 있다가 죽었죠. 이 전대 버스가 이 앞에 있는데 얼마나 총을 쐈던지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사 현장은 독일도 가서 보면
어디나 현장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후손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했는데 IWC에도 다 없어져 버리고, 광주 시내 분수대가 역사 현장인데 5.18 항쟁이 끝난 다음에 분수대도 광주시가 신군부가 없애라니까 없애려고 했던 것을 시민들 반대로 지금은 분수대가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27일 날 요게 예신 기자는 오전에 들어갔는데 국내 기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군인들이. 그래서 이제 그때 중앙일보 이창성 씨하고 나하고 중령한테 얘기를 하니까 중령이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둘이 들어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등학생들, 교련복 입은 고등학생들 죽어 있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또 이것에 2층 회의실로 올라간 길에 사람들이 이제 죽어 있는, 총에 맞아 죽어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간을 보면 간이 안 다쳐질 때가 있습니다. 총을 맞아버리면요, 온 몸이 시커머니, 얼굴도 시커먼이 되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팔이 안 굽어지고, 그래서 간을 제대로 누치를 못할 때가 있고 막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장면이고요. 이거 이제 27일 날 곳곳에 이 젊은이들이 있던 데서 그때는 공수부대가 아니고 이 계엄군들입니다. 이 하얀 띠를 둘렀던 그 계엄군들인데, 계엄군들이 이 젊은이들을 전부 연행해서 이제 상무대, 헌병대나 505 더 중앙 분들은 505 보안대로 연행을 하고 그랬었죠. 이게 이제 다 연행한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도청 안으로 이 적은 문으로 이렇게 연행해 들어간 장면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앵글과 눈동자 그 책 표지로 썼던 거인데, 시내가 조용하니 금남로길이 조용한데 숨어있던 젊은이를 이 연행한 장면입니다. 이것을 제가 앵글과 눈동자 표지로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일 날 이제 도청 앞에 이것도 보십시오. 전부 총을 겨냥해서 금남로를 향해서 있던 것이죠. 이게 금남로가 사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장갑차로 이 실탄으로 해서 겨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중령한테 도청 안에 사진을 전부 찍고 나와서 중령한테 집차를 하나 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이창성 씨하고 저하고 그 집차를 타고 중흥동을 해서 이 돌고개를 가니까 27일 날 도청으로 들어왔던 이 탱크들이 상무대로 안 가고 다시 총구를 광주 시내 쪽으로 겨냥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또 어찌 몰라요. 이것을 이제 다니면서 찍었고, 또 이건 도청 앞에,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이 계엄군들입니다, 이때는. 그리고 이제 이것은 중흥동인데, 중흥동에 이 청소년들이 간데 이렇게 무릎 꿇혀놓고, 이거 보십시오. 골목이고 이럴 때 전부 탱크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청을 향해서 각 그 골목이고 탱크가 몇 대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게 금남로를 향해서 있었던 것이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인데, 27일 날 이후에 이제 상무관으로 이제 간이 모여들고 많은 사람들 모여들면, 그때 당국에서는 한꺼번에 그 안장을 하게 되면 또 모이면 또 시위가 된다고 해서 돈 몇 푼 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게 해서 남선연타 차를 이용해서 간을 싣고 이제 가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상무관 안에 있었던 간들인데, 이게 많은 시민들이 밖에 있다가 딱 이제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면 또 다른 시민들이 들어와서 또 그 참배를 하고 그랬던 장면이죠. 이게 상무관 안에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저기 무등중학생인데, 무등중학생이 하나 그 죽어가지고 등기온 다음에 이렇게 근조라고 여기다 놔두고 화병을 놔두고
이렇게 자기들이 수업을 하는데 제가 사진을 찍는데 저도 많이 울었지만 얘들도 그렇게 많이 울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피아 여중에 또 죽은 학생 자리에다 꽃을 놓고 수업한 장면이고, 이게 이제 그 27일 날 오후에 연막 소독을 도청 앞에 겁니다. 이게 모기가 있어서 연막 소독을 한 게 아니라 사체 썩은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냄새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연막 소독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간을 먹을 때 구모역 이렇게 청소부들이 와서 간을 파놓고 하면은 또 와서 여기다 간을 넣는데 이 청소부들 차로 간이 도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반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오열을 하고 그랬던 장면입니다. 이 아주머니 사진이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 일베가 홍어 배달이요 이런 식으로 홍어 배달 전라도 놈들 홍어라고 하고 홍어 배달이고 택배요 했다 갖고 이런 사진을 썼답니다. 이런 몰상식한 놈들이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천호라고 자기 아버지 그 예국 기자가 찍었던 거 영정 들고 있었던 이 조천호입니다. 그래서 조천호는 멋쩍 모르고 상복을 입고 조천호 어머니는 지금 매일 이 전입빌딩 5월 어머니들하고 같이 하고 5월 25일 날 그 어머니들이 또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조천호를 저는 그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그때 강주시 고재유 씨가 시장을 하고 최행기 씨가 내무부 장관을 할 때입니다. 그때 내무부 장관이 와가지고 할 때 제가 조천호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국립묘지에 임시 직원이 있는데 커가지고 임시 직원이 있는데 정식을 좀 만들어 주시오. 그러니까 최 장관이 고재유 시장한테 시장이 좀 하나 만들으시오. 그러니까 고재유 시장이 우리는 티오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행기 장관이 티오를 내려가지고 얘가 정식 공무원이 돼가지고 지금 강주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18 신묘역 사진이고 이것은 이제 그 서석초등학교 등교 알림판 했던 애입니다. 이런 애들이 그때 적게 보고 우리나라 군인은 언제 와요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취재했던 저거는 우리 전남매의 김여성 기자 27일 날 때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는데 이 친구는 이 후배는 지금 강주일보 회장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부산에서 고운사진미술관에서 5.18 사진전을 할 때입니다. 이렇게 필름을 밀착을 해서 거기에서 크게 빼가지고 사진을 전시를 합니다. 이게 전시한 장면인데 이렇게 전시하고 하니까 부산에서도 강주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가 컸냐. 그러면서 저녁에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자담회를 하는데 왜 강주 시민들은 일베를 가만두냐. 왜 지만원이 같은 놈을 가만두냐. 이런 식으로 막 부산 시민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춘천 소년체전 가서 그런 꼴을 보고 폭돌한 말을 듣고 어떻게 때문에 내 속아 내가 살아있는 5.18을 많이 알려야겠다 해가지고 막 부산에서 사진전하고 이랬던 것이죠. 이게 부산에서는 이렇게 밀착을 해서 그러니까 곤봉으로 아까 때린 것도 차근차근 해갖고 못하더라고 찍기 때문에 영상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그것을 보고 상당히 그 흥분들을 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는 동조도 많이 했습니다. 대구에서는 또 대구 228하고 제5.18하고 해서 텔레비 출연해서 자담회 하고 이것이 바로 달빛 소화제라고 해가지고 대구에서 김미아 씨 탤런트가 이제 사회를 보고 저는 이제 5.18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분은 대구 228. 대구 228은 60년 때 뭐냐면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때 장명 박사나 이렇게 조병암 씨라 와서 유세를 한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을 일요일 날도 학교를 나와서 토끼몰이 가자 어째갖고 그 학생들이 그룹을 짜고 시내를 했던 것이 대구 228입니다. 그래서 대구 228. 그래서 이분들은 대구 228 또 3.15
그 마산 김준열 그 열사 체류탄마에서 했던 거예요. 그리고 4.19로 이루어졌다고 이제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저는 5.18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제가 포츠담에서 5.18 사진전하고 독일을 다니면서 5.18 특강을 제가 하고 다닐 때 이 그 독일 포츠담에서 사진전 포츠담입니다. 이분은 힌트페터 부인입니다. 힌트페터 기자 부인이 제 사진전할 때 여기까지 와줬습니다. 좀 얘기가 이제 이분 이야기를 하면 재밌는데 힌트페터 부인이 여가 의사였습니다. 의사였는데 힌트페터하고 결혼을 하기로 하고 힌트페터는 일본으로 왔고 그리고 일본에서 한국서 와가지고 한국 서울서 시위를 하다가 머리를 또 그 경찰한테 맞아가지고 독일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 여자가 와서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전에부터 안 여자였는데 그래서 결혼을 또 한 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힌트페터 부인하고 이제 독일 포츠담에서 그 수용소는 정치인 수용소인데 방이 조그만 방에다가 막 동독에 그때 동독당이거든요. 포츠담은. 그래서 2차 대전 회담에도 거기서 했고 처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가 포츠담이 그렇게 유명한데 이런 데만 가도 역사 현장을 그대로 보존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현장을 그 교도소 형무소 같은 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2층에가 전시실이 있어가지고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힌트페터 이분 동생인데 꼭 동생을 같이 되면 한국 왔을 때도 동생을 오고 이것은 이제 그 최영숙 선생님이라고 이 그 코리아 협의회 의장이신데 이분들은 5.18 그 5월 민중제를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66년대 간호사로 독일을 가지고 독일에 사신 분인데 5.18 때 너무 많이 울어갖고 눈이 팽팽불해서 고향이 어디냐 이렇게 상주더라고요. 이 옆에는 제 짝꿍입니다. 같이 독일 가고 그래서 독일에 가서 이제 포츠담 TV하고 이 갤란트 이 그 미술관 그 간장인데 이 간장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강주로 왔었는데 깜짝 놀린 거예요. 강주 와가지고 그 피를 흘리는데 피를 나눴던 헌혈을 했던 강주 시민들 또 주먹밥을 나눴던 강주 시민들을 해가지고 너무 칭찬해서 저 사진제를 한 달만 하기로 했던 것을 이 간장이 해가지고 2달로 연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츠 TV에서 이제 인터뷰한 장면이고 저도 이제 다른 또 기자가 와서 인터뷰한 장면이고 포츠담 TV의 그 홈페이지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건 이제 포츠담 TV에서 제가 인터뷰했던 것이 거기에서 방영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사진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 독일 사람들 우리 교포들 항세로 제가 5.18 이제 그 뭡니까 여기에서 당시 상황을 제가 얘기하고 이분은 코리아협회 회장 한정아 선생이라고 얼마나 이제 5.18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지 통역을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줬던 분이고 그래서 독일에서 이렇게 자담을 많이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복금이라는 데로 왔습니다. 베를린을 거쳐서 복금에 와서 보니까 5.18 민중제를 이분들은 코로나 때도 코리아협회 사무실에서 몇 사람 근데 5월 민중제를 하면 어디서 하는 지역이 간에 프랑크푸르트 뭔 어디 지역에서도 우리 교포들이 이렇게 옵니다. 근데 옛날에 박근혜 때 이명박 때만 해도 그 대사관에서 그 젊은 학생들이 참석을 하면 니들 취업을 할래 안 할래 해갖고 일일이 맞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는 그 이제 대사도 참석을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오고 이분들이
제사를 지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아까 했던 그 유소영 선생이라고 아까 영상에 좀 나왔던 분인데 강주 조대 그 간호대를 나와가지고 독일에 남편에 가면서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던 분입니다. 그 탤런트 영화배우 문근영이 이모입니다. 네. 그때 저는 거기에서 그 정진현 박사라고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위대한 촛불에서 오고 저는 발포 명령나는 누구냐 어떻게 오고 마지막 날은 우리나라 옛날 그 한복도 입고 옛날 노래를 하면서 너무 그 고향 생각을 나게 그 재밌게 놀고 그러십니다. 전부 한마음들이. 이분은 이제 그 이영철 선생님이라고 그 박근혜 때 5.18 행사에 참석하고 이 독일 부인하고 하다가 그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당해서 다시 독일로 돌아갔던 분입니다. 독일 여하고 같이 산 분인데 그리고 이제 이것은 미국에서 제가 그 5.18 사진전을 했다고 또 이제 그때 미국 영사하고 저하고 얘기한.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LA에서 이야기했던 거고. 전부 노래를 부르고 어쩌고 하면은 전부 한 마음입니다, 이거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던 예신에 보냈던 이 사진들 이런 게 그때 보도가 됐던 것이고 이 사진은 뭐냐면 그 곤봉으로 때린 장면을 그때 19일 날 준 게 미국에서 제가 줬던 것이 제일 먼저 그리고 보도했고 힌트패트가 찍은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독일에서 보도가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거 뉴스퀴즈에 났던 것인데 뉴스퀴즈에 났을 때 전두환 정부에서 이것이 기사까지 한 5페이지가 됩니다. 5페이지를 다 오래가지고 국내에 배달이 됐는데 오마이뉴스에서 3년 전에 미국 가서 그것을 구해서 이거 밝혀집니다. 그 아리랑 TV에서 이제 그것이었던 거고 이것이 1987년도에 그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저한테 필름을 달라고 해서 제가 필름을 줘가지고 그 정영달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달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보집이 나왔는데 화보집이 나오기 전에 카톨릭 센터에서 사진 전시회를 하고 길거리에서까지 전시를 합니다. 그 첫 화보집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화보집이 천주교 조직을 통해서 조직이라면 이상하지만 그래서 전국으로 나가죠. 그리고 하면 이제 장영주 신부님, 정평위원장 신부님이 독일서 갖고 온 거. 또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시하고 나니까 사진을 줍니다. 그래서 5월 그날이 다시 하면 또 5월 이런 식으로 해서 화보집이 5집까지 발행이 돼서 판매가 되죠. 이게 2집이 요것은 다 오고 요것이 5집 마지막에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1990년대에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이 되면서 우리 지학순 윤공희 대주교는 노마에 회의하러 가셨고 그때 원주교구 지학순 주교님이 와서 5.18 10주년 미사를 하시면서 용감한 기자상을 제가 받습니다. 이것은 흐리고 이게 이제 그 배은심 씨 돌아가셔가지고 한때 이게 이제 예신 기자고 우상호 씨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5.18 증명사진관이라고 이것이 이제 TBS에서 영상을 다큐를 만들어서 이 UPI 통신, 당신 UPI 통신 이분하고 정태훈 씨하고 저하고 다큐를 만들어서 지금 그 방영됐는데 이게 이제 예국어로 해서 보스턴 영화제하고 그 프랑스, 그 스위스 이런 데서 영화제에 전부 해서 그 상을 받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5.18 증명사진관이라고 치면 유튜브에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광주 헌병대에 지금 마네킹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 사진을 찍은 것은 이 뒤에가 그 뭡니까 민들레 꽃이 펴 있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끌려가서 팬티만 입고서 기합을 받던 장면들이죠. 이 5월 어머니상 받던 거고 이상하네요. 좀 크네. 일본 기자하고 저하고 인터뷰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일본 아사히 신문에 제가 이렇게 나왔던 것이고 그리고 5월 그날이 다시 그날의 애국가 그날의 애국가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해서 지금 방했는데 이 배우가 장발머리 저하고 비슷해갖고 저 역을 맡았던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작년 재작년에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그들이 남긴 그 사진전이 했던 것이고 진짜요 못쓰네. 그래서 도청이 이렇게 보면 영상이 많이 나오죠. 그게 했던 거이고 또 영국 BBC에서 저하고 인터뷰를 그래갖고 44분간 방이 그 보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보도 내용은 저희가 한국말로 작가놓으면 또 한국 기자고 했고 그 영국 기자가 영어로 전부 해가지고 5.18을 알렸던 것이죠. 그때 영국 BBC에서 나왔던 포스터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 뉴욕에서 그 그림전하고 했을 때 제 사진전이 또 뉴욕에서 피와 눈물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때 나왔던 이걸 계속 영상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뉴욕에서 상당히 이제 방향을 컸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내일 그 뉴욕 타임스 기자하고 또 광주 와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그 87년도에 카톨릭 센터 2층 전시실에서 5.18 사진전 할 때 윤공희 대중위원님하고 김재영 신부님, 남대유 신부님, 이호석 신부님 이렇게 해갖고 5.18 관계자들하고 테이프 커팅을 했던 거이고 이거 이제 각계에서 그 전시장을 들어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는 장면 또 안에 이렇게 했던 거. 근데 제가 이 안에 가서 찍었던 것은 만약 찍을 때 이 사진이 네 사진이냐 그때도 전두환 시대거든요. 우리 목숨은 파리 목숨 아니었겠습니까 그때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진만 찍고 여기에 1번 니온 텔레비 박상우 씨라고 제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가작해서 얼른 가서 이 사진만 찍고 밖에만 찍고 저는 나와버렸죠. 이게 이제 전시를 하면서 이 도청 안에 회의실 그 난간에서 찍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시를 하고 있을 때 5.18 전시를 할 때 비료 포대가 본부석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까지 돼도 안 찾아가서 열어보니까 조그마한 삼각기 사 크기의 사진이 이 사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그 정평에서 복사를 해서 이 그 사진을 전시했는데 이 어머니가 이 중학생 어머니가 아들을 찾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이제 저 사진전 보내서 5.18 그 항쟁 사진전을 했던 것이고요. 근데 그때 많은 수녀님들이 이렇게 관람을 하고 여기에는 그때 문재인 변호사 노무현 변호사가 이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변호사가 여기서 지키고 그것들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1990년대 한국 기자상을 받을 때 김대중 총재님이 오셔가지고 그 축하를 해줬던 장면이고 이건 이제 역사박물관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민주화 기라고 4.19, 5.18, 60항쟁 그 당시에 취재했던 이 기자들입니다. 이 한국일보 고명진, 동아일보 김영만, 동아일보 황정권, 한국일보 정봉태, 저 그리고 동아일보 그리고 그 상명대 교수, 여기 서울대학교 정근식 교수 이분들이 같은 테이프를 커팅을 하고 이 전시를 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민주화 길이라고 제가 말을 했던 거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그 2013년인가 될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을 찾는다고 동아일보가 저를 취재해 가지고 낸 사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남매일 기자들이 그때 20일 날 사직서를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진 써요. 엊그저께 서울 MBC 첫 뉴스에 5월 18일 날에 이거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6월 2일 날 신문을 만들고 우리 전남매일 신문 기자들이 구매역을 찾아서 5.18 영령들한테 정말로 저희들이 보도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죄를 합니다 그래갖고 참배를 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 필름 2017카트 또 기자들 취재 수첩 유네스코의 등재는 5.18 기념의 유네스코 등재는 신문에 났거나 어디 인쇄됐던가 이런 것은 안 봤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취재 수첩, 시민들 일기, 제가 찍었던 필름, 또 그리고 그 역사 기록물, 또 그 재판정에서 나왔던 거 이런 것이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에, 그러니까 세계는 인정했는데 그때 1주년 때 강훈태 시장이 이제 감사표를 준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관계자들 이분들이 자료를 냈던 분들이 여기에서 기념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네스코 책자에 나온 장면, 책자에 이렇게 또 기록물이, 그러니까 유네스코 기록물 7번째로 5.18 기록물이 등재가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진상조사위에서 5.18 당시에 취재했던 기자들을 장흥에 가서 이제 그 토론회를 했는데 그런 장면이고, 거기에서 왜 발포 명령자는 찾아내지 못하냐 그때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또 다음에 취재를 했던 거고, 이것이 이제 그 전남도청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찍었던 5.18 증명사진관에 나왔던 사진들입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은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